워크벤치가 실행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실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그대로 디폴트 값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불러올 텐데 일단 3D 형상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2D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 import geometry 가셔서 browse 해서 올려드린 이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케니컬이 실행되었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단위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홈을 가신 다음에 유닛에서 밀리미터 킬로그램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상을 먼저 보면 제가 먼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께 방향으로 얇고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형상인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중이 지금 이 평면상, 즉 XY 요 플레인 안에서만 하중이 가해진다면 이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2D로 나중에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3D 형상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트리의 순서대로 갈 거고요. 먼저 지오메트리 부분에 이 불러들은 보디를 선택하시면 이 머티리얼 부분에 디폴트인 스트럭처럴 스틸을 사용할 거고요. 다음에 비선형 효과는 꺼주시고 그리고 서멀 스트레인도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재료의 선형 모델로, 즉 선형 해석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좌표계는 보면 원점이 이 오른쪽 홀 주변에 이렇게 있는 좌표계가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생성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디폴트에서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숫자는 노드가 약 720개 정도 생성이 되었고요. 근데 메쉬가 여전히 좀 사이즈가 크고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해 볼 텐데 사이즈를 1mm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두께 방향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고 근데 조밀해졌지만 이런 특정 부분에서는 좀 퀄리티가 좋지 않은 메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메쉬 컨트롤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가시고 그래서 메소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보디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 파트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서 헥스 도미넌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쿼드로 해서 헥사 메쉬가 주로 생성되도록 설정을 하고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 주변에 있던 그 삼각형 모델들이 다 코드 형상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두께 방향으로도 뭐 2개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메쉬를 진행하겠고요. 메쉬 개수는 노드가 약 15,000개 정도 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오신 다음에 이 경계 조건이랑 하중 조건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 다음 메쉬는 요 쇼 메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먼저 경계 조건을 넣어 줄 텐데 이렇게 우클릭해서 인설트 가서 이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경계 조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할 거고 그 중에 실린드리컬 서포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홀을 선택해 주시고 요 페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 구멍이 어떤 부품에 껴져서 이 회전 운동만 하는 걸 주고 싶다 할 때 이 실린드리컬 서포트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 대한 자유도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radial, axial, 그리고 tangentia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좌표계를 아예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가시고 코디네이트 시스템 하신 다음에 동일한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이 면의 중심에 원점이 생기고 이 타입에서 이제 실린드리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보시면 이 Z 방향이
이 원형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엑시얼 방향 자유도고 그 다음에 요 회전 방향이 탄젠셜 방향입니다. 탄젠셜 방향이고 이 X 방향 즉 반지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레디얼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린더리컬 서포트 눌러보시면 이 레디얼이 방금 설명드렸던 요 반지름 방향으로 자유도를 얘기하는 거고 엑시얼은 이 면의 수직한 요 축방향 자유도고 그 다음에 탄젠셜이 이 회전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전에 대한 자유도만 풀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설정하면 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동시에 어떤 부품에 조립이 되어 있다면 이 평면 방향, 즉 반지름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디얼 방향도 구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을 줄 건데요. 그래서 다시 서포트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하중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홀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강제로 이 X 방향으로 0.01mm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평면 방향으로 자유도를 풀어주고 대신에 평면 방향만 움직이기 위해서 Z 방향으로는 구속을 시키기 위해 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어떤 부품에 조립이 돼서 그 부품이 0.01mm만큼 X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대신에 Y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이 다 입력이 되었고 언얼 세팅을 디폴트로 할 건데 하나만 이 윅 스프링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컨트롤로 바꿔주시고요. 아마 디폴트가 프로그램 컨트롤로 되어 있으시면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된 상태에서 결과를 어떤 걸 볼 거냐면 인설트에서 전 디포메이션 토탈 그리고 인설트 가서 스트레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다 되었고 솔브를 클릭해 주세요. 네, 해석이 다 되었고요. 일단 디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을 보면 지금 가장 큰 위치가 이 위에서 맥시멈을 클릭해 주시면 이 위치가 0.014mm로 움직였는데 지금 그 값보다는 좀 크게 움직이는 게 좌측 위에 이 스케일이 오토로 돼 있어서 지금 390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결과 디스플레이에서 Show Undefined Wireframe 켜주시면 이제 원래 형상 대비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오토 스케일로 과장돼서 보여 있고 애니메이션 보고 싶으시면 아래서 이 재생 버튼 누르면 당기면서 이게 X 방향으로 당기지만 이 대칭이 형상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비껴지면서 Y 방향으로도 동시에 변형이 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요 파인 부분에서 이제 156메가파스칼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실린더리컬 서포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은 회전만 되고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하중 조건으로 준 디스플레이스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D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 조건을 이제 2D 해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워크벤치에 오셔서 그대로 듀플리컷에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실행시켜 주시면 디자인 모델러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트리가 좀 있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버디 하나가 있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저희는 2D 영상이기 때문에 2D 서피스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단면을 선택해서 서피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셉 가시면 Surface from Face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면 Face를 apply 하고 Add Frozen에서 그대로 Generate 하면 요 아래 이렇게 서피스가 그대로 생성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Suppress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서피스 두께가 없는 서피스만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할 때 그 XY 요 평면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NCS에서도 정해진 기준은 X, Y 이 평면에 서피스가 존재해야 그걸 2D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X, Y 평면이 아니라 요 Z 방향으로 좀 offset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로 움직여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동은 보디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거고요. 그 전에 좀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엣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안쪽 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New Plane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Generate 하면 지금 만든 이 서피스가 기준으로 이 홀 안에 X, Y, Z가 얼라인 돼서 플레인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Body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Move 하고 이 서피스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소스 플레인은 방금 생성한 요 플레인을 선택해 주세요. 어플라이 하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플레인은 저희가 목적하는 요 XY 플레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요렇게 지금 저절로 이동이 돼서 미리 보기가 생성되어 있고요. 제너레이트를 눌러 주시면 글로벌 좌표계의 XY 이 플레인 위로 서피스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단면을 만든 뒤에 XY 플레인으로 꼭 이동을 시켜주세요. 다 되었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면 우측에 이 어널리스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3D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D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이 자체적으로 2D 영상이 XY 플레인에 있는 서피스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블러와졌고 지금 보면 좌측에 지오메트리 부분을 보면 다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설정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2D 비헤이비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이 조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플레인 스트레스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를 선택하고 두께는 조금 전 모델이 2mm였기 때문에 2mm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는 디폴트인 스트럭처럴 스틸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아까 이거 설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로 오면 지금 세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헥스 도미넌트도 이제 요 서피스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이 세팅이 바뀌어져 있고 똑같이 올 쿼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메쉬가 잘 생성이 되었고 아까랑 유사하게 생성이 되었지만 두께 방향을 보면 이제 아까는 3D이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메쉬가 있지만 지금은 2D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제 두께 방향으로 엘리먼트가 하나만 들어가고 요거 보여지는 게 3D처럼 보이지만 디스플레이 가신 다음에 이 Thick Shells and Beams 꺼주시면 이렇게 평면으로 메쉬가 생성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주시면 비주얼로 저희가 두께 아까 2mm로 넣은 것처럼 2mm만큼만 오프셋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석 설정을 하면 실린드리컬 서포트 오신 다음에 엣지 클릭해서 이 좌측 홀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유도가 아까는 3차원이라서 3개였는데 지금 이제 2D이기 때문에 이제 레디얼과 탄젠셜 선택해 주는데 레디얼은 그대로 픽스 그리고 탄젠셜은 프리로 동일하게 실린더리컬 회전만 자유도를 허용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오신 다음에 엣지 상태에서 오른쪽 홀을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X방향으로만 0.01mm 이동하고 Y방향으로는 그대로 그냥 자유도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다 그대로 왔기 때문에 솔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되었고 디포메이션을 보면 아까처럼 지금 오토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390배 정도로 지금 확대돼서 디포메이션 나오고 있고
동일하게 언디폼드로 보면 원래 형상 대비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해볼게요. 아까와 유사하게 지금 변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보면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성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1대1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비교해 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 저희는 2D 해석을 했지만 아까 메시에서 본 것처럼 프로그램이 알아서 두께 방향으로도 이렇게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꺼주면 아까처럼 그냥 2D 형상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좌측이 저희가 3D로 만든 해석 결과고, 우측은 저희가 2D 해석을 통해서 만든 결과인데 지금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포메이션도 보면 0.01425, 2D는 0.14238 해서 일부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시멈 발생하는 위치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좋은 게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당겼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부분이 리액션 포스가 얼만큼인지 보기 위해서 실린더리 커서 볼트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false reaction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evaluate 해주시면 당기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값이 1137N으로 당겨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드래그해서 force reaction 보면 1138N, 그래서 거의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상이 굉장히 단순해서 메쉬를 뭐 둘 다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메쉬를 보면 일단 개수는 노드가 15,000개에서 지금 3,400개로 한 4분의 1 이상 줄었고, 해석 시간도 보면 지금 3초, 2초, 이게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만약에 정말 복잡한 해석이라면 이 2D 형상으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제를 해봤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2D 해석을 하기 위해선 서피스를 생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서피스를 XY 그 플레인 위로 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 2D로 설정을 하신 뒤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요 지오메트리에서 2D 비헤이비어를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로 해주시면 나머지 해석은 3D 해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지만 알아서 Z방향 자유도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항목에서 빠진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임포트에서 브라우즈 올려드린 요 스투퍼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지금 이제 불러 들어와졌고, 보시면 제가 플레인 스트레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단면을 가지지만 두께 방향으로 굉장히 긴 형상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쉬도 일단 디폴트로 만들어 보고, 메쉬 사이즈를 바꿔서 2mm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보면 좀 조밀하게 생성이 되었는데, 단면은 2mm가 충분한데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메쉬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35만 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윕 컨트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가신 다음에 보디를 선택해 주시고, 이 메소드에서 스윕을 가면 이 스윕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동일한 형상이 몇 개 들어가느냐 요거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일단 올 코드로 하고 개수를 한 40개 정도만 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 두께 방향으로 메쉬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되게 조밀했었는데 이제 길이 방향 40개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은 작은 영상을 유지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좀 크게 큰 엘리먼트 들어가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우클릭하셔서 인설트, 그 다음에 Fix Support에서 이 아래쪽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메쉬는 끌게요. 아래쪽 면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하셔서 인설트 가서 프레셔를 설정하겠습니다. 프레셔를 지금 제가 설정한 개념은 이쪽 면이 일정한 압력을 받으면서 지지하고 있는 형상을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면으로 저는 10MPa이라는 압력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에서와 똑같이 이 단면이 있는 이 플레인 방향으로 일정한 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을 만족하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양쪽 끝이 막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세팅인 우클릭하셔서 Frictionless Support를 클릭해 주시면 요거는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구속되지만 평면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면하고 반대쪽 면까지 컨트롤 눌러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이제 이 Z 방향으로 변형은 생길 수가 없지만 이 XY 평면으로는 변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딱 플레인 스트레인을 만족하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디포메이션, 스트레스까지 넣어주고 윅스프링은 그대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렸고 지금 15초가 걸렸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지금 이렇게 위쪽에서 0.0349mm인데 오토 스케일 되어 있는 걸 그냥 tru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언디폼드 켜주시면 오른쪽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 0.5 정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0.034 재생해 보면 이렇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압력 방향으로 변형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스트레스 결과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하중을 받기 때문에 아래 라운드된 부분에 119MPa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바닥면에 얼마나 폴스 리액션 생기는지 한번 픽스 서포트를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미는 반대 방향으로 2만 뉴턴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을 해석을 했고 동일하게 또 2차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리컷 해주시고요. 일단 지오메트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거는 동일해요. 서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피스를 XY 플레인에 얼라인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러와져 있고 지금 이거는 제가 그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XY 플레인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서피스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Concept Surface from Faces 클릭하시고 Apply 다음에 Generate 하면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되었고 원래 솔리드는 우클릭하셔서 Suppress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피스가 XY 플랜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D 영상을 XY 플랜에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모델러에서 우클릭해서 어널리스 타입을 요 2D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실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블러와져 있고 지금 좌측에 또 서피스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 설정하기 전에 이 지오메트리에서 2D 비헤이비어를 이번에는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이 두께를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플레인 스트레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두께 방향으로 그냥 인피니트하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단위 두께당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요 스트럭처럴 스틸 둘 다 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XY 플레인 잘 들어와 있고, 메쉬는 수입은 이제 필요 없어서 지워주시고, 사이즈만 1mm로 더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생성해 주세요. 그럼 지금 3600개인데 충분히 조밀하게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추가하진 않고 이 상태에서 설정을 이제 아랫면에 이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랫면을 고정하고, 프레셔도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옆면 선택하면 10MPa 작용하고, 이제 프릭셔널 서포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다 되었고요. 그대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D라서 빠르게 해석이 되었고, 지금 2초 걸렸고, 매치 사이즈가 3600개, 노드가 3600개였고, 디포메이션 보면 위쪽 동일하게 0.349mm만큼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 스트레스도 좀 요 아래쪽에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폴스 리액션도 아래쪽에 400N. 그래서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디포메이션을 비교해보면 (0.34914mm)인데 2D에서는 0.34915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대신에 아까 플레인 스트레스와 다르게 얘는 이제 두께 방향으로 어떤 두께 정보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피스 형태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이 안쪽에 119.6MPa, 그리고 우측에는 2D는 123.9MPa. 그래서 아마 이 차이는 메쉬가 얼마나 더 조밀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메쉬를 보여드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 스트레스가 몰리는 부위에 메쉬 엘리먼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결과보다는 2D 결과가 더 정확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폴스 리액션을 보면 아까 20,000N이었고 지금은 이제 400N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프레셔를 작용한 부분에 요 10MPa 작용하고 있고, 이 면을 클릭해 보면 면적이 아래 보시면 20,000mm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프레셔가 10MPa이고 작용하는 면적이 20,000, 그 면적에 이 프레셔가 곱해진 만큼 이제 힘이기 때문에 지금 200,000 뉴턴이 작용하고 있고, 지금 보면 폴스는 지금 400N인데 이 길이 방향으로 보면 지금 엣지를 선택해서 클릭해 보면 길이 방향이 500mm예요. 그래서 지금 단면으로 했을 때 밀리미터당 400N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500mm를 여기다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 이제 200,000 뉴턴인 게 바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 시간이 15초에서 지금 2초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딱 봐도 이렇게 형상이 일정하고 하중도 일정하면 이 굳이 3D 모델을 풀 필요 없이 이렇게 2D 영상을 만들어서 풀면 더 빠르고 메쉬도 더 조밀하게 더 적게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2D 해석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다시 강조드리면 선택할 때 어널리스트 타입을 3D에서 2D로 바꿔주셔야 2D로 인식을 하고요. 동일하게 이제 그 XY 플레인 위에 서피스가 위치하여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옮기기 전에 이제 3D 영상을 잘라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형상이 다 두께 방향 일정하지만 실제 제품을 보다 보면 항상 이렇진 않아요.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각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형상을 뽑을 수가 있다면 더 빠르고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2D 해석을 하면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야 대표 형상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도 원래 플레인 스트레인, 플레인 스트레스 이 2D 가정에서 맞는 조건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3D 해석으로 최종은 검증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2D로 충분하게 특히나 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제 디멘전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픽스가 됐고,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 어떤 하중이나 형상이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3D 해석으로도 최종을 검증하시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 해석이 어떤 디자인 단계에서 다양한 스터디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해석에서 어떤 컨택이나 아니면 재료 비선형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고 좀 미리 모델을 검증할 때는 2D 해석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 동일한 모델을 가져와서 3D로 꾸며서 해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